그래서 단축키는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레이어하면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레이어 기본 예제라 보이시죠? 요 레이어의 레이어 기본 예제. 그래서 요 레이어 1 기본 있죠?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화면에다가 이렇게. 근데 좀, 환경 설정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면 불편하니까 환경 설정 먼저 할게요. 그래서 환경 설정 먼저 하는 걸 할게요. 하기 전에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환경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요, 보기만 할게요, 이거는. 이런 보기만 하겠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일로 가져가고, 일로 가져가고, 일로 가져가고, 이렇게 작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차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 것처럼 포토샵은 이렇게 화면이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게 봐야 편해요. 그래서 작게 보는 세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작게 하는 세팅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세팅이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일단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여기 컨트롤 K를 누를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컨트롤 K. 컨트롤 K를 누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한계 설정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픈 다큐먼트 텍스트라고 보이시나요? 컨트롤 K 누르시고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오픈 다큐먼트 텍스트라고 보이세요? 이걸 빼주셔야지 화면이 작게 나옵니다.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화면이 크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체크 해제하시면은 화면이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컨트롤 K 다시 한번 더 열어볼게요. 얘를 딱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화면이 꽉 차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컨트롤 K 눌러서 인터페이스 가서 오픈 다큐멘트 텍스트를 딱 빼주겠습니다. 빼주고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작게 나오고 작게 나오는 게 보이시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거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죠,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역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랬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록에 의해서 역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누가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다 역사가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내 역사를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작업한 걸 다 역사를 기록을 해줘요. 근데 기본 20개를 저장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20개가 모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지금처럼 간단한 예제할 때는 20개는 충분한데 나중에 좀 내가 홈페이지 만들거나 좀 퀄리티 높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20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K 눌러가지고요. 여기 퍼포먼스 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시스토리 스페이스라고 내가 이제 작업한 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개까지 기록해 줍니다. 근데 초반에는 20개가 충분해요. 근데 나중 되면 20개가 모자릅니다. 내가 작업한 거를 50개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롤 K 누르고 퍼포먼스 가서 시스토리 스페이스 가가지고 얘를 50개 정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내가 작업하다가 되돌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맞지만 초반에는 20개가 좀 남아도 충분합니다. 나중에는 50개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개 정도 세팅을 할게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20으로 하기 어떻게 되 20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작업을 기록을 해준다 그랬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점 19번째, 20번째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21번 이제 20번째까지 작업을 하면은 첫 번째 걸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21번째 작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요 삭제돼 버려요. 못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2번째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게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못 돌아가요. 20개로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개로 해놨다. 그럼 내가 1, 2, 3, 점점점 5, 47, 48, 49, 이제 50개가 됐어요. 50개. 50개에서 1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51개로 했다. 그럼 요 1번이 지워집니다. 52개로 했다. 2번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한 거를 기록을 해주는데 요 숫자에 따라서 내가 작업한 거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20개면 충분한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퀄리티 높은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한 50개 써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세팅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글꼴입니다. 글꼴입니다. 글꼴. 글꼴을 예를 들어서 중서, 바탕 이런 거는 알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지금 GUN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중서. 불림도 GU 불림 이렇게 뜹니다. 저도 이제 이런 글꼴 보면은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얘를 한글로 나오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K 눌러서 여기 타입 가시면은 여기 쇼 폰트 네임 잉글리시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컨트롤 K입니다. 인터페이스 가서 오픈 다큐멘트 빼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펀스 가서 50 정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타입 가서 요 쇼 폰트 네임 잉글리시 네임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포토샵에서 컨트롤을 하시면은 이게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CS6까지는 이제 되돌리기를 하시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Z입니다. 두 번 이상 됩니다. 두 번 이상 되돌리시 컨트롤 알트 Z CS6까지 CS6까지입니다. CC 버전부터는 또 컨트롤 Z가 또 되더라고요. CC 버튼은 또 이게 컨트롤 Z가 또 되돌리게 됩니다. 두 번 이상. 근데 CS6까지는 컨트롤 알트 Z를 하셔야 돼요. CC 버전 이상에서는 이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컨트롤 Z로. 그래서 뭐 PC 버전에서 CC 버전 이상은 그냥 컨트롤 Z로 하시면 돼요. 이제 이 상위 버전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CS6 버전까지는 컨트롤 알트 Z로 하셔야 되고요. 상위 버전은 컨트롤 Z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낮은 버전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익숙합니다. 저는 뭐 옛날에 뭐 CS5, CS4 낮은 버전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게 더 익숙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근데 CC 버전 이상은 컨트롤 Z, CS6까지는 컨트롤 Alt 되돌립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윈도우에 보시면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포토샵이 이제 역사를 기록해 준다 그랬죠?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역사죠? 그래서 히스토리 딱 누르면은 이제 여기 히스토리 패널이 나오면서 내가 작업한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눌러서 위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Z를 누르거나 윈도우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사람 있죠, 이제 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한번 또 써볼게요. 이거를 또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늦게 딴다고 얘기합니다. 올가미라고 있는데요. 영어는 나소라고 합니다. 올가미트. 그래서 뭐 이미지 복사한다든지 이미지 오려내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간단한 도형 만들기 등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가미트는 거의 눕기 따는 용도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보실 거고 좀 이따 볼 거고요. 아까 눕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올가미 툴 선택 툴이네. 올가미 툴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라쏘 올가미 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다각형 올가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 올가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가미 툴은 얘를 눕기 따기보다는 땜빵 수정하는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 올가미는 각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석 올가미라는 게 실제 눕기 따는 작업을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요 세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자석 올가미로 따고 요걸로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진 거는 요걸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 올가미 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가미 툴로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꾹 누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라쏘라고 있습니다. 라쏘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선택 툴 밑에 라쏘라고 있습니다. 라쏘. 이게 이제 올가미 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올가미 라쏘 툴이라고 있나요? 라쏘. 그래서 요 라쏘 툴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라쏘 툴로 있죠. 요거를 이 주변을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따라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동 툴 있죠. 이동 툴로 바꿔주신 다음에 Alt 눌러서 복사하면 돼요. 다시 볼게요. 요 나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서 툴로 이 주변을 이렇게 따라 그려주세요. 다 그려주면 얘가 선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는 거 Alt 키 눌러서 복사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여기 꾹 누르시면은 폴리건 나서 툴이라고 있어요. 폴리건 나서 툴이라고 있습니다. 폴리건. 다각형 오감이라는 겁니다. 꾹 누르시면은. 그래서 얘는 이제 중요한 게 갔다 다시 오셔야 돼요. 갔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 한번 찍으면 돼요. 핸드처럼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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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생깁니다. 들어오죠. 시작점에 들어오면 동그라미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Alt 누르고 이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잘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되돌리기라는 건 백스페이스입니다. 엔터키 위에 백스페이스 있죠? 백스페이스 뒤로 거꾸로 해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 찍었을 때.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ESC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가야 되면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되고요.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ESC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얘를 클릭하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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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동그라미 생깁니다. 그래. 원래 이게 동그라미 없는데 문 닫히는 순간 동그라미 생길 때 문 닫힌다는 뜻이에요. 클릭 그 상태에서 이제 이동 툴로 눌러서 복사, 알트 눌러서 복사, 복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꼭 누르시면은 여기 마그네틱 나소 툴이라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자석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계선 있죠? 이제 이 경계선 아무데나 시작해서 상관없고요. 한번 딱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하고 이제 조금씩 움직여 보면 지가 알아서 달라붙으면 돼요. 달아붙여요.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달아붙여요. 이런 교차점에서 한번 클릭해 준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런 이제 꺾는 부분에서 클릭하는 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시고 꺾는 부분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 따라가. 지가 알아서 달라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갔다가 제대 들어오셔야 됩니다. 선택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이동툴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크게 조절하고 복사해서 크게 조절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요거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도 같이 볼게요. 네,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언입니다. 라이언이 있어요. 여기 라이언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부분을 잘 못 잡습니다. 배경하고 이런 데 비슷하죠? 이런 데 잘 못 잡고요. 여기도 보면 색깔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데는 잘 못 잡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솔가미가 이제 이렇게 경계선 이런 뚜렷한 데는 잘 잡는데 이렇게 색깔이 비슷하고 밝기가 비슷한 데는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해볼게요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11번 라이언입니다. 이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고요. 이런 데도 안 잡히네요. 여기 쫙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데도 잘 안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안 잡으면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저도 이제 얘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올가미 툴이 땜빵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올가미 툴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는 좀 빼줘야 되죠. 사지파 이용해서 빼면 수정이 됩니다. 이런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사지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안 들어간 부분 있죠? 안 들어간 부분을 합집합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합집합 이용해서 여기도 땜빵 해야 되네요. 합집합 이용해서 이거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런 데는 좀 이런 데는 너무 잘 보이지도 않네요. 그래서 이런 데도 합집합 이용해서 이게 땜빵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집합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땜빵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합집합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땜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잡히는 부분 있어요. 어차피 뭐지 자석을 가미는데 그 색깔이 비슷한데 잘 안 잡힙니다. 이런 데도 보시니까 귀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잘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땜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바꾸시가 다시 하겠습니다. 마우스 감도가 이상해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게 땄어요. 근데 내가 이제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컨트롤 I 눌러가지고 컨트롤 U 눌러가지고요. 그 색깔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배경 색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 땅과 네 땅을 바꾸는 거예요. 땅 바꾸기입니다. 땅 바꾸기. 땅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킬 거예요. 선택 영역 반전.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I입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는 이유는 이게 이제 숫자 1로 보는 분도 계시고 소문자 L로 보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 반전은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I입니다. 알파벳 I. 이거 알파벳 I. 소문자 L도 아니고 숫자 1도 아닙니다. 알파벳 I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I 누르면 얘가 선택 영역이 거꾸로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세츄레이션 누르신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시면 배경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선택 영역을 붓을 이용해, 붓이죠, 붓, 붓을 이용해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고요. 붓을 이용해 수정하는 거고요. 단축키는 이겁니다. 오늘은 정경색 배경도 둘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X, 단축키 기억하세요, X. 그 다음에 퀵 마스크는 Q. 그 다음에 브러쉬는 B. 요 단축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대가로 있죠,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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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 모양이 동그라미예요. 이쪽에서 볼 건데, 이제 이 동그라미로 이제 내가 크게 조절하는데, 왼쪽 대가로는 동그라미가 작아지고요. 오른쪽 대가로는 동그라미가 커집니다. 그래서 요 단축키 기억할게요. X랑 Q랑 B랑, 그 다음에 왼쪽 대가로, 오른쪽 대가로.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할 때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요걸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이걸 이제 4사골감이로 따보겠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은 잘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으로 잘 구분 안 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못 잡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4사골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보겠습니다. 따고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상태는 이게 선택 영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킥마스크 상태는 색깔이 선명하게 보고 빨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상태고요. 이게 퀵마스크 상태입니다. 그래서 퀵마스크는 여기 써 있습니다. 퀵마스크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Q 있죠, Q. 알파벳 Q 있죠, Q 눌러보세요. Q. 이거 뭘 누를 거냐면은 여기서 퀵마스크 상태 Q 누르겠습니다. Q. Q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파란색이라 이게 잘 보여요. 근데 이제 배경이 요 빨간색일 때는 빨간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요 색상 팔레트 밑에 이게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네모 동그라미? 이게 이제 퀵 마스크 옵션입니다. 요 색상 팔레트, 색상 정경색 배경색이라 했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이 나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옵션이 나오셨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대전 앱스고 같은 경우 파란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적당합니다. 보색이 적당해요. 반대 색깔이 적당해요. 나중에 이걸 파란색으로 하면 나중에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색깔을 반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색깔을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인데요, 투명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로 하게 되시면은 100%로 하게 되시면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는 80%로 하시면은 이 정도 보이고요. 이건 내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50%로 하시면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일단 저랑 똑같이 갈게요. 이거 옵션은.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스크 어레아가 있고요. 셀렉트 어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어레아로 하시면은 보이는 게 선택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하시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저랑 똑같이 갈게요. 그냥 이게 저랑 다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냥 기본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어레아에 요 빨간색에 50% 기본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Q 누를게요. 이렇게 되죠. 색깔이 나오고. 저처럼 나오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바꾸면 되고요. 어, 됐습니다. 그리고 붓 모양 보이시나요? 붓, 붓 모양 보이시나요? 붓 찾으셨나요? 붓? 네, 붓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브러쉬라고 합니다. 붓. 찾으셨나요? 그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퀵 마스크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서 얘는 흰색 안에 검은색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선 이제 흰색 검은색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색상 팔레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화살표 같은 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화살표? 이거 누르면 흰색, 검은색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눌러보세요. 그래서 파일에 따라 흰색, 검은색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흰색, 검은색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내 하다가 검은색, 흰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게 X. 정경색, 배경색 변경하는 게 X입니다. X 눌러보시면 얘가 색깔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X 눌러보시면서 흰색, 검은색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정경색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흰색이 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브러쉬로 이거를 막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보세요.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보세요. 흰색으로 막 칠해보세요. 이렇게. 흰색으로 막 칠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칠해보세요. 칠해보셨나요? 칠해보시고 Q 있죠, Q. Q가 이제 일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이 일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Q 누른 다음에 이번에 검은색으로 문질러 보세요. 다시 Q 누른 다음에 Q 눌러보세요. 선택 영역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일단 흰색, 검은색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 영역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 영역을 한번 조절해보세요.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 해제하시고요. 이걸 아까처럼 자석을 가면 다시 딸게요. 지금 제대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자석을 가미로 이거를 따겠습니다. 다시 따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따신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Q를 누르는 겁니다. Q. Q. 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이용한다 그랬죠? 브러쉬를 이제 흰색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크고 작고 하죠, 이거. 상황에 따라서 이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야 돼요, 이게 동그라미. 이거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이 동그라미 조절하는 게 뭐냐면요. 키보드에 대괄호 보이시나요, 대괄호? 대괄호 왼쪽 누르시면 동그라미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오른쪽 누르면 동그라미가 커져요. 그래서 그 대괄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대괄호. 키보드의 대괄호. 대괄호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생긴 거죠? 요거. 요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요거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이제 선택력을 추가하는 건 흰색이라 했죠? 흰색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수정할게요. 이렇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 검은색으로 빼주시고, 흰색으로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다 됐으면 Q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Q. 다시 수정하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Q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킹마스크 하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어떤 실수냐면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다 옮겨놔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옮깁니다. 이 상태에서 옮기면 얘가 이렇게 돼버려요. 반드시 Q 눌러가지고 선택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T에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제 항상 여기 선택형 깜빡이 나올 때 있죠. 나올 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반드시 Q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Q 눌러가지고 흰색 검은색 이용해서 선택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요 펜툴, 여기 펜툴 있습니다. 펜툴. 펜 툴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패스랑 쉐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펜 툴의 옵션 보면은 여기 패스가 있고요. 쉐이프가 있는 패스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패스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기만 할게요. 이거는 일단 요거를 쉐이프로 하게 되시면요. 이게 색깔 차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거를 패스로 해볼게요. 안 차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기입니다. 요 펜툴도 중요한 거는 펜툴 딸 때는 반드시 요게 패스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패스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일러스트에서 뭐 따라 그렸었죠. 마찬가지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네, 일러스트 이제 보시면 이렇게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직선을 그냥 그리시고 그다음에 곡선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일러스트에서 이거 끊었었죠. 근데 포토샵에서는 이제 눌러도 안 끊어집니다. 눌러도 안 끊어져요. 아무래도.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얘를 Alt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로 끊어집니다. Alt 누르고 끊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시고 Alt 누르고 끊어주시고 그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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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마찬가지로 곡선 그려주시고 끊을 때 Alt 누르고 클릭 마찬가지로 그려주시고 끊을 때 Alt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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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원하면 중요한 거는 이제 선택 영역이 아니에요. 포토샵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 폰트에서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다 딴 다음에는 끝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다 따은 다음에는 반드시 요거 있죠. 요 단축키 쓰셔야 돼요. 컨트롤 엔터.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패스고요. 패스를 반드시 선택 영역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따셨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반드시 누르셔서 선택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동 툴로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끊을 때 Alt 키 누르셔야 되고요.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야 됩니다. 매직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직봉 옵션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겁니다. 컨티거스라는 요 옵션이 있습니다. 컨티어거스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볼 건데, 요 옵션은 이제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인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크가 돼 있으면은요, 붙어 있는 신색만 다 잡습니다. 만약에 신색을 찍었다 그러면 붙어 있는 신색만 찍고요. 그 다음에 체크 해제하시면은 흰색이라는 흰색을 다 잡는 겁니다.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요 옵션이 있는데 이제 매직봉으로 컨티어것으로 체크된 상태에서 이런 데를 클릭하면은 내가 딱 클릭하신 것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클릭한 것만 이렇게 클릭한 것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컨티어것을 빼볼게요. 빼보면 여기 흰색이 다 잡혀버려요. 흰색이랑 흰색 다 잡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나중에 이제 이게 체크 해제해야 될 때가 있고요. 체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그 부분적으로 색깔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를 클릭하고 내가 색깔을 넣으면은 다 칠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티가 체크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칠해야지 색깔이 칠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제도 중요한 옵션은 요 옵션입니다. 요 옵션. 이게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크 해줘야 되면 안 되고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클릭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정경색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알트 다시 컨트롤 D 누르시고 다시 매직봉 클릭해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내가 색깔 원하는 색깔 바꾸고 알트 드리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색깔을 전반적으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퀵이 빠르다는 뜻이죠. 셀렉션 선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빠른 선택 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합친 겁니다. 뭐 자석 올가미, 퀵 마스크, 매직봉. 자석 올가미 했었죠? 그 다음에 퀵 마스크 했었죠? 방금 매직봉 했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장점을 뽑아서 만든 게 이 캐스트 셀렉션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S3 이상부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토샵 CS2다. 거기 없습니다. 이 기능이. 얘는 CS3 이상부터 생긴 기능이고요. 일단 요 세 가지의 특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석 올가미의 특성은요. 요 경계선 있죠. 경계선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맞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경계를 인식해서 지가 알아서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자석 올가미였죠. 이렇게. 따볼게요. 자석 올가미로. 자석 올가미로 따주는 게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퀵 마스크가 큐 누르면 퀵 마스크였죠. 그래서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퀵 마스크는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 영역을 추가를 하거나 빼거나 이런 게 가능했었죠. 퀵 마스크고요. 그다음 아까 매직봉은 이제 비슷한 색깔을 잡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장점을 뽑은 겁니다.
세 가지 장점을 뽑은 건 이제 좀 장점만 뽑아서 만든 거고요. 이거 꾹 누르시면 이제 퀵 셀렉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직봉 있죠? 매직봉을 이용해서 퀵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요 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열 거냐면요. 일단 동그라미 크기 있죠? 브러쉬 크기라고 하죠? 이건 네, 똑같이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오른쪽 누르면 커지고 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내가 여기 문지르면 됩니다. 근데 늦게 따고 싶은 데 있죠? 얘를 이렇게 문지르면 지가 알아서 선택형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내가 따고 싶은데. 지가 알아서 선택형이 잡혀요. 그러니까 드래그 하시면 되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이런 데는 따지면 안 되죠. 더 튀어나오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빼집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빠져요. 빠지면 빠집니다. 그냥 이제 또 추가할 때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뺄 때는 Alt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킥 셀렉션 할 때 주의사항 하나 있는데 눈이 빠져올 수 있습니다. 볼게요. 제가 지금 상태에서 지금 가지면 눈이 하나 안 옵니다. 네, 이렇게 안 오죠.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눈이 선택 안 된 거예요. 눈이 선택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픽 셀렉션으로 눈을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눈도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동 툴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한번 따볼까요? 컨트롤 T 누르고요. 얘도 따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지르시면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알트 눌러서 해주시면은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렇게 따주시고 이렇게 다시 이동 툴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컨트롤 T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갔을 때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빼주시면 선생님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게 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 같은 게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따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숨기고 나타나게 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검정은 숨기는 거, 흰색은 보이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은 뭔가 지어지는 느낌이 나고요. 흰색은 뭔가 되살리는 느낌이 납니다. 볼게요. 일단 볼게요. 일단은 완성본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완성본 레이어를 보시면은 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게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흰색 안에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흑백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 아닌 거 보시면은 그냥 사진 두 장만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고요. 완성 아닌 거 보면 그냥 이렇게 사진 두 장만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완성하고 두 개를 봤을 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완성 아닌 거는 그냥 사진 두 장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인 거는 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할 거냐면요. 이 완성 말고 요거 있죠. 요거의 레이어를 그냥 완성 말고 그냥 마스크 합성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진이 두 장이 겹쳐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런 유럽 배경 사진에 이제 이분이 경복궁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두 장이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요 FX 옆에 네모 동그라미 애드 레이어 마스크라고 보이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뭔가 하얀 게 생깁니다. 하얀 게 생겨요. 그래서 요걸 다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누르고 요걸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 클릭 안 되고 반드시 요걸 클릭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브러쉬죠. 붓 있죠. 붓. 붓으로 바꾼 다음에 요 정경색을 검은색으로 해보세요. 검은색으로 해서 여기를 한번 문질러 보세요. 뭔가 지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뭔가 지어지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지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지우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우다 보니까 사람 얼굴 지워버렸네. 얼굴 지우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이걸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여기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다시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문질러 보시고 다시 흰색으로 문질러 보시고 다시 검은색으로 문질러 보시고 흰색으로 문질러 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은색과 흰색을 번갈아 가면서 문지르셔야 됩니다. 먼저 뭐냐면 레이어 마스크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하려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요거 FX 옆에 요거 있습니다.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 Add Layer Mask라는 겁니다. 클릭하시고 이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브러쉬 붓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이 배경을 문질러보세요. 그럼 배경이 이렇게 싹싹 지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지우다 보니까 사람까지 지워버렸네. 그래서 개설할 때는 얘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다시 문질러보세요. 그래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라는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 그래서 원하는 영역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숨기게 표시할 수 있는 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 모양 있죠. 원 모양이든지 네모 모양. 원 모양의 사진을 넣는다든지 뭐 별 모양의 사진을 넣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모양의 사진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는 이제 여기 일단 레이어랑 레이어 사이에 Alt 키 누르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다 볼 거고요. 근데 CS6 이상은 이런 모양이고요. CS5 이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CS5까지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었고요. CS6 이상 버전부터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단축키는 Ctrl Alt G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이제 어떤 거를 열 거냐면요. 요 세 장의 사진을 열어 주실게요. 공산성 하면 이런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문입니다. 공산성이라는 곳이고요. 이제 완성 보면 여기 바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다를 여기다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선택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도형이든 선택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사각 선택도 이용하셔야 되고요. 사각형을 하셔야 되고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각 선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드시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레이어 추가한 다음에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할 때 이 도형 색깔 있죠? 도형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 뭐 흰색으로 하셔야 되고요. 뭐 파란색으로 하셔야 되고요. 뭐 빨간색으로 하셔야 되고요. 색깔은 아무 색깔이 상관없어요. 색깔은 상관없는데 반드시 색은 칠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D로 선생님 해제하겠습니다. 반드시 레이어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어요. 뭐 빨간색을 넣고 파란색을 넣고 검은색을 넣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위에 이런 도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바다 사진을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사항이 됐냐면요. 지금 샌드위치 있죠? 샌드위치처럼 됐습니다. 샌드위치 보면은 빵 사이에 뭐 야채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샌드위치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장의 사진이 있어요. 두 장의 사진 사이에 도형이 들어가 있죠?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요 두 장의 사진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레이어 1과 레이어 2 사이 있죠. 레이어 1이 있고 레이어 2가 있어요.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경계선을 갖다 놔보세요. 그럼 마우스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모양이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모양 있죠? 이 모양. 이 모양 보이시나요? 이 모양 나오셨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CS6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CS5 이하 버전이었으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CS6 이상 이런 모양이고요. CS5 이하 버전은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CS6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요 사이 Alt 놓고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Alt 누르고 쏙 들어가시면 딱 누르시면 다시 얘가 풀어집니다. 풀어지고 넣어주고 풀어지고 넣어주고 풀어지고 넣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레이어 2 있죠. 레이어 2 위에 있는 사진 있죠. 위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Alt G 누르세요. 위에 있는 사진 누르고 컨트롤 Alt G 컨트롤 Alt G 컨트롤 Alt G 그 다음에 컨트롤 Alt G 누르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리핑 마스크 하는 방법 중에 단축키 컨트롤 Alt G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랑 요 사이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모양 바뀔 때 클릭하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컨트롤 Alt G냐 아니면은 요 사이에 Alt 키 누르냐 그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 툴입니다. 도장 툴. 그래서 진짜 이름 뭐냐면요.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복제를 하는 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불필요한 사물을 지우거나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복사하는 거는 눕기 따서 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이제 지우는 건 눕기 따서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지우거나 유용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운다. 그래서 복사할 때는 Alt키, 오늘 중요한 게 Alt키입니다. Alt키가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캡처 잘못해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밑에 거 보시면 감쪽같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원래 이게 작품 사진인데 이런 부분 없어진 게 보이나요? 뭔가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 같죠?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브러쉬 크기 이건 똑같아요. 똑같고요. 이제 뭐냐면요. 이제 중요한 게 오타 났네요. 도장 출이랍니다. 출인데. 그래서 이 더하기 부분이 1로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요 요게 있고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창문도 있고 되게 뭔가 많죠. 여기는 창문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도장 모양의 툴이 있습니다. 도장 툴이 중요한 거는 티가 나면 안 돼요. 원래 없었구나 라고 그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거의 안 쓰니까 안 할 거고요. 요거 클론 스탬프 툴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할 거고 단축키는 S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장 툴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도 도장 툴의 개념은 일단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갖다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요 주변 부분 있죠. 이 주변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 덮어 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가 덮어 쓰고, 그러니까 이 주변 부분을 여기다 덮어 쓴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주변 부분을 여기다 복사, 요 주변 부분을 이렇게 복사. 그러니까 주변을 갖다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도장 툴에서 여기를 Alt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하셔야 됩니다.
부분 있죠. 최대한 근사 부분을 Alt 누르고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덮었을 때 있죠. 여기 있죠. 한 요즘에 갖다 놓으시면요. 지금 요 부분을 이렇게 복사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근데 계속 문지르면 안 돼요. 또 여기 있는 부분을 또 여기다 붙여야 돼요. 또 여기서 여기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Alt 띄고 이제 여기를 문지르시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면은 더하기 있고 이 동그라미가 생기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죠. 그래서 이 더하기 부분이 동그라미로 복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있죠. 또 이 부분을 Al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이걸 문질러 보세요. 여기 Al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문지르고 Al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문지르고 Al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문지르고 근데 계속 하면 이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Alt 눌러서 클릭해서 문질러 주시고 Alt 눌러서 클릭해서 문질러 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Alt 누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Alt를 계속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눌러서 내가 복사할 부분 선택해서 덮어 주시고 Alt 눌러서 클릭해서 덮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좀 이용할게요. Alt 누르고 클릭해서 문질러 주시고 Alt 누르고 클릭해서 문질러 주시고 Alt 누르고 클릭해서 문질러 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최대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요 덮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살짝 없어지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최대한 주변을 이렇게 해서 갖다 덮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창문이 사라졌죠. 창문이 없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얼룩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주변을 복사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 이 부분도 알턴을 클릭해서 정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변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터칭이라고. 이터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이나 사진 보정을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인물 보정도 하고요. 사진 보정 툴 사용을 합니다. 단축키는 똑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일 먼저 할게 스포 킬링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가 알아서 그 배경과도 지워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포 킬링이라고 있어요. 반창고 모양이래 반창고. 그래서 요 툴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꾹 누르시면 첫 번째 스포 킬링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여기 스포 킬링 브러쉬 반창고 모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스포 킬링 브러쉬 찾으셨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그냥 딴 거 없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하거나 드래그만 하시면 얘를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여러 번 해볼게요. 드래그 여러 번 하니까 지가 없어지는 거 보이나요? 이런 얼룩도 클릭해볼게요. 좀 여러 번 문지르다 보면은 보장 툴보다 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이게 없어진 게 보이네. 여러 번이니까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질러 버리면은 여러 번 문지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문질러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가 알아서 주변 색깔하고 어우러지게 하면서 없어지게 합니다. 이건 이제 포토샵이 지가 알아서 주변 색깔과 어우러지면서 지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꾹 누르시면 패치 툴이 있습니다. 얘를 꾹 눌러서 패치 툴. 패치 툴은 이 올가미 툴에다가 요거 있죠. 방금에서 슈퍼드림 브러쉬 있죠? 이 두 개를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 있죠. 요 벌레를 이렇게 올가미 툴 쓰듯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올가미 툴 하듯이. 요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깨끗한 데 있죠. 노란 부분 있죠. 얘를 노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내가 갖다 놓은 부분 있죠. 여기랑 색깔이 알아서 어우러지면서 얘가 사라집니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얘를 초기화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초기화는 F12입니다. 초기화 F12. F12입니다. F12 누르면 얘가 초기화 됩니다. 요번엔 옵션이 하나 있는데 패치 툴에 옵션이 있는데 요 중요한 게 이 옵션입니다. 두 가지 옵션인데 요거랑 요걸로 하면 이렇게 디스티미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소스 말고요. 요거 옵션이 소스를 했었죠. 요 패치 툴로 바꾸면 옵션이 요거 말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디스티미네이션으로 해서 반대로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일로 가져가 보세요. 그 벌레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깁니다. 다시 이거를 소스로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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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갑자기 벌레가 이걸로 하면 벌레가 생기면 생겨납니다. 복사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복사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둘 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도 해보시고 요걸로도 해보시고.